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시도당 차원에서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전자치구도 이번 기회에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도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노동, 과학, 경제, 청년 등 분야별 시민 간담회 등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500명 규모의 타운홀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특별법에 담을 내용도 추립니다.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권한이 200개가 이제 넘는데 대통령실을 통해서 강제해서 그 권한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1월 중순쯤 돼야지 실제적으로 어떤 권한이 어떻게 내려올지에 대해서 특별시의 행정과 재정 권한 확대를 비롯해 산업과 연계한 규제 개혁, 교통망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가 많은 교육 자치에 대해선 중앙특위에서 따로 논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충남시군과 달리 인구는 훨씬 많은데 예산이나 각종 사업 집행권의 제약이 큰 대전의 자치구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대전 서구는 가장 먼저 전담 조직을 꾸려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 자치구 이양 등 지방 세제 개편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정 기능을 좀 보강을 하고 각종의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자치구에서 일정 규모 이하는 권한을 가지고.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 통합특위에서 거론된 가칭 충청특별시 명칭에 대해 대전 시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뒤늦게 사과한 것과 관련해 조국 혁신당이 논평을 통해 선거용 연출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혁신당은 이어 계엄을 기획, 비호, 동조한 정치인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와 공천 배제 등 내란 세력 청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1년이던 지난해 12월 3일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혀 당내에서도 큰 반발을 샀습니다. 매달 15만 원씩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우리 지역에서는 청양군에서 유일하게 시범 시행되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 효과일까요? 인구 3만 명이 무너지는 등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인 청양군 인구가 최근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센터에 마련된 농어촌 기본소득 접수 창구. 오전부터 밀려든 주민들로 분주합니다. 청양군 내 10개 읍면 사무소에 창구가 마련됐는데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이 몰려 추가 인력까지 배치됐습니다. 2월 말에 여기로 지급이 될 거예요. 네. 그때 청양 읍내에서 잘 사용하시면 돼요. 네. 접수 열흘 만에 신청률이 61%를 넘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비료도 사고 뭐 식료품도 사고 뭐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이 지역화폐로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됩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3개 생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연매출 3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처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면은 자기 뭐 식품이라든지 뭐 같은 거 살 수도 있고 한데 그 면에서 살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8월 29,078명까지 떨어졌던 청양군 인구는 이후 반등해 지난해 말 기준 29,98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전입 인구만 900여 명에 달하는 등 3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최근 전입한 주민들의 경우 실거주 여부를 파악한 뒤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면에 리에 개발위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주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직원들이 최종적으로 사실상 한 후에 자산자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새 청양군이 도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자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충남의 폐기물 업체로 잇따라 반입되고 있어 충남도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는 공주와 서산에 있는 폐기물 업체가 지난 1일부터 엿새 동안 서울시 금천구에 종량제 봉투 216톤을 위탁 처리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것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도내 폐기물 업체에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생활 쓰레기를 점검해 위반 사항이 나오면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려 추가 유입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배터리에서 불이 나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 불이 나거나 폭발 위험이 없는 전고체 배터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과 기술적 한계로 상용화가 쉽지 않았는데 이를 앞당길 기술이 속속 개발됐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가전산망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부터 잇따른 전기차 화재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에 취약한 액체 사이로 전류가 흐르다 보니 한 번 불이 붙으면 폭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 화재 위험이 없는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지만 성능은 떨어지고 재료비는 비싸 상용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극복할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속속 선보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인 고체 전해질 분말에 기존보다 훨씬 얇은 보호막만 입혀도 1000도 넘는 고온에서 리튬 손실을 막는 기술을 구현한 겁니다. 생산 비용은 기존의 10분의 1로 줄고 성능도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2차 전지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공정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해서 현재 10분의 1 수준으로 생산 비용을 낮춘 그런 성과가 되겠습니다. 값싸고 성능 좋은 새로운 고체 전해질도 카이스트 연구진이 선보였습니다. 히토류 같은 값비싼 금속을 섞는 기존 전고체 배터리와 달리 산소와 황처럼 저렴한 재료만으로도 전자의 이동 성능을 최대 4배까지 높였습니다. 산소나 황 같은 경우에 비싸지 않은 원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통해서 구조의 원자 배열을 바꿔서 리튬 이동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비용은 낮추고 성능은 높이는 기술로 화재나 폭발 걱정 없는 이른바 꿈의 배터리 상용화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교통대책이 오는 7월까지 마련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을 오가는 BRT와 천마을 나들목을 설치하고 주요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한편 주차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웁니다. 국가상징구역이 조성되면 일대 교통량은 1.7배로 늘어난 하루 3만 5천여 대로 예상돼 도로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국민자문단에 참여할 만 19살 이상 국민 50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코레일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15일부터 이틀 동안은 교통약자 사전 예매가 진행되고 모든 국민 대상 일반 예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코레일은 원활한 예매를 위해 모든 국민 예매 기간을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리고 웹서버 용량도 2배로 증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 일대에서 2년 넘게 보험 사기를 벌여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는 대리기사 등 3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반복된 범행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자 동료 대리기사를 끌어들였고 실제 교통사고가 잦은 곳만 골라 사고를 내 보험사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천안 도심의 한 도로. 달리던 차량이 좌회전하다 바로 옆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힙니다. 천안 아산역 인근 교차로에서는 차선을 바꾸려고 끼어드는 옆차로 경차를
주행하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모두 피할 수 있는데도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낸 사고입니다. 천안 일대에서 대리운전 일을 하던 3명은 미리 짜고 서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2년여 동안 30차례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냈고 보험금이 쉽게 지급되자 동료 대리기사까지 보험 사기에 끌어들였습니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을 차량에 태우거나 동승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1억 원 가까운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차에 타기도 하고 그다음에 차에 타지도 않는 방법으로 이름만 빌려주고 하는 방법도 있었죠. 입원이 쉬운 한의원 쪽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루에서 이틀, 3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수령했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인 피의자도 비슷한 수법으로 9천만 원 넘는 보험금을 챙겼는데 실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를 골라 보험사 의심을 피했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비싼 차량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대리기사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다음은 대전 MBC의 희망 2026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직원 527만 원, 명학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200만 원, 동산산업 주식회사 김정혜 대표 100만 원, 세종의 길 두발로 회원 1동 2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1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기자회 남나누 회장과 회원 1동 200만 원, 세종시청 출입기자단 22개사 이희택 대표의 32명 1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00만 원, 송림사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당진의 한 철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1.4m 높이의 작업대에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은 작업대 위에서 철제 구조물에 불순물을 제거하던 중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함께 안전관리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대전시 유천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62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천장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보령시 천북면의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5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250제곱미터 규모 돈사 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세종시 금남면의 한 실내 체육시설에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1개 동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이용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20명이 집단 해고를 통보받은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 건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라며 노동위원회가 불법 해고 통보에 즉각 구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1단독 이진희 판사가 동료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산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산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동료 의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아산에서 발견된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아산시는 항원이 확인된 독수리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철새 서식지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반경 10km 안에서 가금류 98만 마리를 기르는 농가 42곳의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올 겨울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 보령의 농가 5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야생조류 항원 검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가 최근 임직원을 사칭해 선입금과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사 측은 가짜 공문서와 명함을 제시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은 모두 사기라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공사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해미면과 고북면 등 6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접수합니다. 보상 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한 달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으로 소음 대책 지역 전입 시기 등 감액 요인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서산시는 오는 5월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논산시가 논산 세계딸기 산업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계백로에서 논산세무서, 강산사거리 대로에 명예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도로명을 엑스포대로로 변경합니다. 이는 세계딸기 산업 엑스포의 상징성 강화와 개최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엑스포 기간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